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텝 세미나 라이브 Q&A를 진행하게 된 대한치과 교육개발원 홍선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테 임플란트 고객센터 김혜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입니다. 요즘 정말 우리 치과계 핫 이슈죠. 많은 분들이 크게 궁금해하시고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고객센터로도 엄청 많은 문의를 주신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치과 병원급은 한번 이제 보고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라 조금 낮긴 한데 치과 의원급은 올해가 처음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도 좀 잘 나와 있지 않고 해서 많은 분들이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원클릭을 활용한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 특별히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에 올려주시고요. 채팅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3월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은 스텝 세미나 보험 청구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시연을 하면서 다양하게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매칭 작업과 그다음에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시간 라이브로 또 질문 올라오는 것들 답을 드려야 돼서 제가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비급여 보고 제도는 우리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입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즉 행위 그리고 또 재료가 있겠죠. 그리고 문서 발급도 지금 비급여로 정해진 수가를 받고 계신데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시행한 횟수 그리고 환자분의 생년 그리고 성별 정보 또 상병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으로 해서 20개 항목을 공단에 보고하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급은 올해 처음이죠. 3월분 비급여 진료분에 대해서만 보내면 되고요. 병원급은 매년 3월분, 9월분 진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3월분을 보내야 되는데요. 언제 보내냐? 그러면 엊그제죠. 지난 월요일 4월 15일 월요일부터 그다음 6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또 이전에 업로드된 강의도 찬찬히 보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정말 발빠른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신고 보고제도 완료했습니다라고 올라오는 글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벌써 월화 이틀 동안 경험하시면서 오류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또 덩달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방송 보시고 찬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 내역은 말씀드린 대로 20개 항목인데요. 특이사항 21번, 22번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20가지 항목을 보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붉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비급여 항목들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코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명칭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병원마다 만들어 쓰는 코드와 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단 표준 코드와 표준 명칭으로 매칭 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몇 건을 했는지, 그래서 총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비급여 진료이지만 상병명을 입력을 하고 진료 과목을 입력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 항목은 치과 항목은 148개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148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48개 중에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와 사용하고 있는 비급여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매칭해서 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치과에서 가장 많이 대부분의 치과에서 거의 다 하고 계시는 항목들만 좀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레이와 온레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했는지가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크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골드로 했는지 지르코니아로 했는지 어떤 재료를 이용한 크라운을 씌웠는지가 환자별로 어쨌든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어떤 회사 것을 심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떤 보철을 장착했냐를 가지고 구별해서 매칭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중합형 복합 레진, 지금 5세에서 12세 아동에게는 급여 적용이 됩니다만 그 외에는 다 비급여 적용이죠. 이렇게 비급여로 받은 광중합 레진 충전 하신 분들에 대해서 1면이면 3면, 마모, 파절 등으로 분류하여서 매칭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가치아 이식술이라든지 잇몸 웃음 교정술,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 1회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석 제거 나, 그리고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인 치석 제거 가 말고요. 비급여로 받는 스케일링 있지 않습니까? 19세가 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비급여 사유에 적합해서 비급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들의 환자들을 잘 골라내셔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체득 또는 실런트도 비급여로 하신 경우는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게 교정입니다. 교정은 여태까지 비급여 가격 공개 시에도 사실은 없었던 항목인데 이번에 비급여 보고제도에 교정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치성 골격성, 그러니까 치아에 부정교합도 있고 골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 환자의 교정이냐, 치아 부분만 부정교합이냐, 아니면 골격적인 문제냐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근 천공 수복이나 부분 치수 절단술들은 현재 신의료 기술로 등재가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진료를 하겠다, 우리 병원은 하겠다라고 신고한 치과에 한해서 이 부분도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MTA가 캐나늘 근관 충전 시에 비급여로 재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해당하는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있다면 비급여 MTA를 썼습니다라고 비급여 재료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뼈도 비급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가공뼈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뼈가 여기에는 지금 리스트에는 없네요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증명 서류죠. 여러 가지 진단서나 뭐 진료 확인서나 아니면 진료 기록 사본 등을 요구할 때 우리가 발급을 해드릴 때요. 이게 비급여 입력 버튼을 잘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서방에다가 작성해서 저장만 해서 출력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다 묶음 버튼을 만드셔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략하게 148가지 중에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 행위와 재료 등등에 대해서 잘 추려서 이제 매칭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운과 임플란트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 만에 진료가 끝나는 행위가 아니죠. 이처럼 치과에서는 여러 번 내원하셔서 그 진료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 크라운에서 프랩한 날, 그리고 티 세팅한 날, 그리고 파이널 세팅한 날, 이 날을 모두 다 매칭을 하시게 되면 한 환자에게 크라운이 3개가 들어가는 이렇게 보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과정만 매칭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과정 중에서 한 개만 매칭을 하는데 그 한 개를 뭘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 신고 대상의 여부 판단의 기준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라라고 일단 공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치과의 특성상 환자분과 상담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겠다라고 해서 환자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고 가셨지만 이후에 고민해 봤는데 안 하겠다 또는 다른 병원이 더 저렴하더라라고 해서 예약을 캔슬하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오히려 임플란트 환자면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또는 크라운을 한다면 프랩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세팅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병원에서의 어떤 신고의 시점을 하나 기준점을 정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한 기준이 3월에 해당이 된다면 그 환자는 이번에 비급여 진료 보고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단가는 우리 치과에서 정해서 비급여 가격 공개를 했었을 때 올라갔던 그 금액을 이번에 적어주시는 것이지 환자에게 얼마 받았습니다. 근데 할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금만 일부 3월에 받았는데 성금 받은 것만 넣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도 사실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게 받은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로 우리 병원에서 정해진 그 수가를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가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할 때 임플란트가 100만 원입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었는데 올해 우리가 수가를 조금 낮추어서 90만 원으로 수가를 예를 바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만 원으로 해야 되나요? 90만 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다 하시고 비급여 보고 제도에 보고를 하실 때 보고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끔 파일을 업로드하게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변경된 항목이 있다면 그때 그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병명과 진료 과목 등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 상병명을 주상병, 부상병이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ZZZ로 보여지게끔 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급적 상병명을 비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환자분마다 입력해서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보철관지, 교정관지를 넣어주셔야 되는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이 빠진 경우에는 오류로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과목은 좀 철저하게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지르코니아 전치부와 구치부의 수가가 다른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운에서는 전치, 구치 구별이 없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까? 골드 크라운입니까요? 뭐 이렇게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병원에서는 전치와 구치의 코드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서 명칭도 다르게 만들어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때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하는 명칭 하나에 코드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코드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가는 다르게 각각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치료 말씀드렸는데요. 교정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이번에 보고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에 교정치료를 개시한 환자를 보고하라라고 공단에서 보내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냐면 상하악 모두 최초 브라켓을 부착한 시점이 개시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정식 포괄적 치과 교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교정 말고요. 블라켓을 붙여서 하는 본딩이 이루어지고 디본딩하는 그런 환자들을 신고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하악 모두 브라켓이 부착된 환자고요. 상하악만 했다거나 하악만 한 환자는 이번에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에 이제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비용 부분도 어쨌든 장치 비용 그리고 월 치료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지장치 비용 등등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라이브로 올라오는 질문에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텝 세미나 보험 청구 방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어서 원클릭을 이용한 매칭 작업 그리고 공단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김혜영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클릭을 이용해서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번에 하나로 원클릭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비급여 보고제도라는 처치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버튼을 활성화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이 치식 아래쪽에 보시면 자주 하는 치료라는 대그룹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비급여 보고제도 진료 버튼 설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가장 끝에, 맨 끝에 비급여 보고라는 대그룹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치과에서 공단 쪽에 제출해야 되는 비급여 수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비급여 진료를 입력하지 않으셨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입력했던 진료를 수정을 하거나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비급여 보고 버튼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보시면 상병이랑 진료 과목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입력되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혹시라도 우리 병원에 맞게끔 설정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이 변경할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용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병 같은 경우에 상아질로 변경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상아질을 검색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 해당 버튼 안에 상병이 변경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진료과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버튼이 우리 치과에는 필요가 없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버튼들을 우리 치과에 맞게끔 설정을 하셨다면 이 버튼을 통해서 진료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치식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우식 일면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치과에서 입력하신 수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병이랑 진료과도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병 같은 경우는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직접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가 들어간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급여 보고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처치 버튼을 통해서 진료를 입력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광중압형 레진 충전이라는 수가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하실 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진료를 입력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가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 금액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할인 금액이라든지 실제로 수납받은 금액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치과에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횟수 부분입니다. 이제 비급여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 진료에서 입력했던 횟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횟수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상병이나 진료과가 누락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일괄적으로 넣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입력하셨으면 이제 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EDI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왼쪽에 비급여 보고제도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를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급여 보고 대상 코드 매핑이라는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앞쪽에 진료에 입력된 비급여 항목이라는 내용이 쭉 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치과에서 비급여로 입력했던 수가들이 전체가 다 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표준 코드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핑이라는 작업 자체를 우리 치과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치과에서 입력했던 이 수가 코드들을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표준 코드들로 짝꿍을 맺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들을 일단 쭉 보시고 우리 치과에서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1부는 매칭을 시켜놨고요. 치태 조절 교육 같은 경우도 비급여 보고 대상 항목입니다. 이 해당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표준 코드를 선택하는 팝업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가 검색에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되는 수가 항목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우리 치과에서 있던 치태 조절 교육이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이 표준 코드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상병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하시는 상병은 우리가 진료 입력할 때 누락됐던 환자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TBI에 적합한 상병을
선택을 해주시고 넣어주시면 내가 진료에서 상병을 누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입력하는 상병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 부분은 우리가 할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환자들한테 고지한 비급여 단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료과도 동일하게 진료 쪽에서 입력하지 않은 진료 과목을 해당 창에서 매칭을 시켜주시면 이제 이 TBI라는 치태 조절 교육이라는 수가에 예방치과라는 수가가 진료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매칭하시는 작업은 끝이고요. 아래쪽에 저장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알림창이 뜹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우리 코드가 매핑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코드 매핑에서 매핑된 비급여 보고 대상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라는 창이 뜨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방금 선택했던 이 비급여 수가들을 입력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해당 창을 닫아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선택했던 비급여 수가들을 입력했던 모든 환자들의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제 3월 것만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3월 진료 내용만 이렇게 리스트가 쭉 뜨게 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서 혹시 변경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환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변경하실 차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병 같은 경우는 환자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변경하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쭉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료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상병이랑 주수술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란으로 제출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공단 쪽에 제출할 때 ZZZ라는 상병으로 코드로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료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뜨게 되어 있는데 저희 원클릭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엑셀 파일 형태로 해당 환자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의 하나로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쪽에 해당 파일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이 파일을 가지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자료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바로 이제 저희 만든 자료를 내실 수 있는, 제출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공단 쪽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자 정보를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해당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을 다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우리 기관에서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생성했던 그 자료를 올리시는 과정은 이 담당자 정보에 추가하셨던 담당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탕화면에 그 해당 경로로 들어가셔서 엑셀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생성했던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이 업로드된 자료를 바로 내시고 싶겠지만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체 검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 청구 전에 사전 점검하듯이 검증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검증 오류라는 칸을 눌러보시면 우리 치과에서 제출한 파일에 오류가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료과를 매칭하지 않으신 치과에서는 이렇게 진료과가 누락이 됐다라고 해서 오류 항목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공단 사이트에서 수정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칭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누락된 진료 과목이 없는지 잘 체크하시고 파일을 다시 생성하셔서 재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정할 거 다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 해보시면 제출 가능이라는 버튼이 떠 있는데 이 제출 가능인 상태에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비급여 보고 자료는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가격 공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단 쪽에서 로그인하셔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클릭을 이용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도 관련된 그리고 수가 추가하는 방법들을 저희 대놀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평상시에 자주 접하지 않았던 묶음 세팅이나 이런 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고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방송이 또 업로드 될 거니까요.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그렇게 크게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을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센터로 엄청나게 많은 전화들이 와서 거의 뭐 식사도 못 하시고 꼼짝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못 갈 만큼 많이 바쁘다는 말씀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요. 진료 확인서 그리고 진단서 발급 등 재증명 서류 발급 시에도 상병명을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제출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재증명 서류 발급 시에도 사실은 상병명이 들어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이 서류 발급에 유사한 상병 그리고 유사한 진료 과목을 좀 입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상병명은 혹시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때는 자동으로 ZZZ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오류로 떠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받지 않았던 서류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발행을 하셨다면 제출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환자분에게 할인을 해드려서 수납을 했는데 그때는 금액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수납한 내역이 제출되는 건지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요. 팀장님이 좀 답을 해주시죠. 네. 네, 먼저 수납된 내역은 제출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매칭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때 입력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입력하신 단가로만 제출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환자한테 얼마를 수납했는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납 내역이 공단 쪽으로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환자에게 받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받기로 했었었는지 그 금액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3월에 임플란트 하기로 비용 상담만 하시고 4월에 진료를 시작하시는 경우에 이번에 이 보고 대상에 들어가는 건지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치과는 어떤 행위를 이 보고 대상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로 상담하시고 성금을 내신 날을 확정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픽스처를 식립한 날을 확정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임플란트의 보철을 어떤 걸로 할지에 따라서 그 보철을 세팅하는 날을 확정 시점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셔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딱 정하셔서 그게 3월에 해당되는 환자라면 신고 대상인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식립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죠. 4월에 식립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상담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기로 했다라고 정했다면 3월에 해당되니까 이번에 비급여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FAQ입니다. 우리 치과는 광중압 레진 충전 시에 모두 같은 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 버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신고 항목에 1면, 2면, 3면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정한 보고 대상 항목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레진 충전 1면, 2면, 3면으로 나누어서 제출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광중압형 레진 숟갈을 한 가지로만 사용하고 있고 버튼도 한 가지로만 사용하고 있으신 치과는 좀 저희 그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을 원클릭을 띄워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의 치과에서 사용하시던 비급여 버튼입니다. 이 레진 충전 우식이라는 버튼 한 개만 사용 중이신 치과고요. 이 버튼을 우클릭하시면 이 설정하시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수가 검색 쪽에 비보험 수가로 선택하신 상태로
레진이라고 검색하시면 1면, 2면, 3면 수가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안에 1면, 2면, 3면 수가를 다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 버튼 안으로 우리가 면수가 구분될 수 있는 수가 코드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버튼으로 이제 진료를 입력하는 걸 보시면 네, 내가 어떤 진료를 했는지 선택하는 진료 선택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료를 하신 것들만 선택을 해주시고 1면인지 2면인지 3면인지 해당되는 수가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광중합형 레진 충전 1면이라는 수가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가 코드가 들어가야 나중에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하실 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버튼에 1면, 2면, 3면 수가를 추가하셔서 내가 어떤 면수를 충전했는지 잘 분류될 수 있도록 진료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 치과는 임플란트 회사별로 또 종류별로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크라운별로만 나뉘어져 있지 임플란트 회사별 또는 뭐 픽스처 종류별로는 보고 대상의 코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단가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면 그 분류해서 각각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 레진 충전 케이스랑 조금 반대로 우리 치과에서는 수가 코드가 여러 개인데 공단 쪽에 매칭해야 되는 코드가 한 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똑같이 저희 원클릭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우리 치과에서는 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라는 보철물은 동일한데 사용하는 재료가 수입산과 오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수가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오스템 재료에 해당하는 수가 코드를 먼저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수가를 생성하시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수가 관리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해당 수가 관리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비보험으로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비보험 추가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때 입력하시는 코드는 공단 쪽 코드랑 똑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실 임의 코드를 넣어주시고 항목에다가는 찾기 쉽게끔 그 수가에 대한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비급여 자료 제출할 때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으로 입력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분류 쪽에 있는 구분인데요. 여기서 치아당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내가 입력한 치식 개수에 맞게끔 횟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치아당만 잘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방금 제가 생성했던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오스템이라는 수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가를 만들어서 이 수가로 처치 버튼을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치 버튼을 생성하시는 방법은 내가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수입산이라는 버튼 옆에 버튼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버튼 세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 세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버튼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시기 편하게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가 검색에다가 방금 내가 생성했던 수가 코드를 검색하셔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버튼 안에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오스템이라는 수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상병도 설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눌러 주시면 지르코니아 오스템이라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오스템이라는 처치 버튼이 생성되게 됩니다. 도요 버튼을 이용해서 진료를 이제 입력하시고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이 해당 수가에 매칭되는 공단 쪽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라는 공단 코드와 매칭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5가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부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이 베스트 5에서 좀 해결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많이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들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